네, 안녕하세요. 페북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자주 묻는 질문들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일단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수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 교육, 대행을 진행해드렸으며, 지금은 제휴마케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업체분들이 이제 물어보신 질문들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세션에는 이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거니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산을 하루에 얼마나 써야 되나요? 페이스북이 권장하는 뭐 최소 예산이 있나요? 자,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제가 느끼기에 답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답은 없는 질문이에요. 페이스북 쪽에서도 선정하는 최소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기본값으로 1, 2만 원을 추천하기는 합니다. 그 세팅하실 때 보면은 예산이 하루에 자동으로 2만 원으로 설정되는 게 보일 거고, 총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설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페이스북이 권장하는 최소 예산은 한 2만 원이지 않나 싶어요. 허나 굳이 1, 2만 원을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뭐 스타트업 분들이라면 얼마 예산을 진행할지 모른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적어도 1만 원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판매가, 뭐 원가율 등 고려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예산이 너무 낮으면은 효과를 보시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죠. 이 예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자세하게 다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확히 뭐 원가율, 판매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좋겠다라는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소 금액은 페이스북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하루 1,000원까지 가능합니다. 허나 저는 하루에 1,000원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특히나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10만원 그리고 열흘 동안 1만원, 둘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정말 이 결과 속도에 따른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싶으냐, 천천히 받아도 되느냐에 대한 차이 같고요. 이 두 가지의 결과를 노출로만 봤을 때에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허나 하루에 10만원은 리스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날의 광고주가 갑자기 많아졌다던가 페북 유저들의 접속률이 그날따라 낮다면은 이 광고는 하루 동안에 올인되는 거기 때문에 망하겠죠. 또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보통 구매율이 잘 올라오는 요일이 있을 겁니다. 보통 목금토 아니면은 월화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월화수의 구매가 잘 나오는데 광고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하루에 10만 원을 다 썼다, 이러면은 정확한 결과 보기가 조금 힘들죠. 때문에 저는 기간은 최소 4일에서 5일로 잡아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산은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타겟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되게 광범위한 질문 같아요. 일단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은 페이스북 매체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페이스북 매체라는 거는 구글과 네이버는 다르게 키워드 광고가 아닙니다. 해당 관심사를 설정하실 때 이 관심사를 본인의 프로필에 설정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아니죠. 행동 패턴 기반으로 페이스북이 그 사람의 관심사를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의 프로필에 설정한 키워드로도 잡히는 관심사 키워드가 있긴 합니다. 그 외적인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일단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의 제일 큰 장점은 이 충동구매 욕구가 들게끔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인 매체라고 생각해요. 이 광고를 보고 멈칫하게 만드는 플랫폼인 거죠. 때문에 관심사는 세부적으로 어떤 걸 설정해야 되는지, 어떤 관심사 키워드로 잡아야 되는지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류 쇼핑몰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의류. 누구나 상품이 이쁘거나
광고가 잘 나오면은 멈칫하겠죠. 그리고 링크를 클릭해서 사이트를 한번 보러 갈 겁니다. 누구나 이쁜 옷이 있으면은 구매하고 싶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의류는 누구나 다 필요로 하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관심사 키워드로 의류, 쇼핑 또는 패션 이런 키워드를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보통 이런 대중성이 큰 상품은 키워드 안 넣는 게 CPM이 더 저렴합니다. 허나 대중성 있는 제품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세부적인 타깃이 필요한 B2B, B2B 혹은 특정 소수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넣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혹은 해당 타겟의 연령대로만 설정하고 관심사는 비우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연령대입니다. 이 해당 상품, 서비스의 주 타겟 연령대를 대상으로 광고 진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관심사보다도요. 자, 예를 들어서 육아맘들을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경우에는 25세에서 50세 여성, 키워드로는 부모, 몇 세 자녀를 가진 부모, 장난감, 이런 키워드로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육아맘들의 평균 나이대를 한번 통계적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25세에서 50세, 어떤 몇 세 자녀를 가진 부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평균적으로 일단 25세에서 50세라고 가정해보면은 단순히 그냥 25세에서 50세 여성으로만 잡고 관심사 키워드 없이 진행했을 때에도 결론적으로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육아맘들 대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한번 A/B 테스팅을 하시길 바랄게요.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심사를 어떤 걸로 포커싱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크리에이티브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경을 한 40km 이렇게 넓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요식업 쪽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좌표를 찍으신 다음에 반경 3에서 5km 정도로만 세팅하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추가로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